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훈 국정원장, 양정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 김현경 MBC 기자. 이 세 사람이 강남에 있는 꽤 비싼 한정식 집에서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4시간 반 동안 먹었다고 하죠. 이제 야당 쪽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장과 여당 쪽 핵심 인사가 만난 것을 두고 선거 개입이다, 야당 탄압 공작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친분 있는 두 사람의 사적인 만남, 이렇게 이제 의미 확대를 제안하고 있죠.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조차 왜 오해 살리를 했느냐, 오얏 나무 아래서 갓끈 맺느냐,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더 팩트라는 매체가 이 사실을 처음 공개했는데요. 더 팩트는 이러한 저녁밥 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더 팩트라는 데가 유명 인사를 집요하게 따라붙는 뻗치기 취재 혹은 파파라치성 취재로 소문난 매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유명 인사를 365일 24시간 뻗치기 취재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제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국정원장 동선, 여당 핵심 인사 동선, 이런 민감한 사안입니다. 더 팩트 측은 오래 준비한 듯 보입니다. 현장 사진을 아주 확실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제보를 했을까요? 민주당 내부에서 양정철 원장을 견제하는 누군가가 제보했을까요? 국정원 내부에서 서훈 원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더 팩트에 귀뜸을 했을까요? 아니면 MBC 김현경 기자 쪽에서 흘러나갔을까요? 국정원장, 이 국정원장의 동선이 왜 이토록 허술하게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누가 왜 제보했느냐에 따라서 이번 서훈 양정철 저녁밥 사건은 성격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김현경 기자가 나중에 해명한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경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등 정치 얘기는 없었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되어 당혹스럽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김 기자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상상한다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얘기는 없었다고요? 어차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은 안 될 테니까 지난 20대와 똑같은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을 갖다 놓고 민주당 후보군 인사들 명단을 쭉 늘어놓고 하나씩 점검하면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뭐 서훈과 양정철 두 사람이 앉아서 이런 얘기 했을 거라고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서훈, 양정철 두 사람이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 정치 일정표가 쭉 적힌 달력을 갖다 놓고 6월에는 이런 일 벌이고 7월에는 무슨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가을에는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야권 분열을 노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석방은 크리스마스 때가 적당할 것 같고, 내년 봄에는 또다시 화끈하게 현금 살포 복지책 발표하고 지방 SOC 사업 발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했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야당은 이렇게 손봐주고 공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상상할 줄 아십니까? 저녁을 4시간 넘게 밥 먹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 그리고 요즘 정치판을 걱정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서훈, 양정철 서로 간의 생각의 디테일을 조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에 따르면 김현경 기자가 먼저 자리를 뜬 뒤 서훈, 양정철 두 사람이 9시 40분부터 10시 45분 사이에 둘만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경 기자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자리를 뜬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같이 있었던 것인지. 양정철 원장은 김영란법 때문에 현금으로 15만 원을 제 밥값을 냈고, 그러자 식당 주인이 모범 택시값 5만 원을 대신 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관행입니까? 양정철 원장은 개인 카드나 법인 카드 없습니까? 왜 현금을 내시는지요? 그리고 그 식당은 스페셜 코스가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15만 원을 냈습니까? 나머지 8만 원은 술값입니까? 김현경 기자도 김영란법 때문에 밥값은 따로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김 기자는 30분 정도 늦게 합류했고 떠날 때는 식당 안에 주차된 제 차로 따로 나와서 원장을 배웅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묻습니다. 7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밥값 따로 계산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김 기자도 현금으로 계산했습니까? 취재원을 만나면 MBC 이 취재원하고 밥 먹는 값 계산해주는 그런 제도 없습니까? 왜 현금으로 냈습니까? 대개 공무원이든 기자든 내 밥값은 내가 계산했다, 이 근거를 남겨놓으려면 내 이름으로 된 카드로 결제해야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 사건의 핵심과 본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권력 서열 넘버 2 누구일까요? 법률적 해석으로 본다면야 당연히 이낙연 국무총리죠. 대통령 유고 시에는 당연히 국무총리가 모든 걸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본다면 혹시 집권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일까요? 아니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넘버 2? 그러나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넘버 2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꼽습니다. 특히 총선을 10개월 앞둔 지금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었던 양정철 원장에게 정치적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도 양정철 원장이 실질적인 진두지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국정원을 본다면 앞선 정권들에서 정치 개입과 댓글 공작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뒤끝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양정철, 서훈 두 사람이 4시간 넘게 비공개로 만났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고 가라고 합니다.